요즘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2021년도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고,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은 저탄소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도 결국에는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바탕으로 실현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지역들이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대화는 국내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년 1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곳에서 약 3년 동안 일을 한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 에너지 전환, 기후 에너지 정책, 에너지 거버넌스, 시민 참여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나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에너지 환경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여형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민이 지역 내에서 시민 연구자, 시민과학자가 되도록 돕는 그런 시민 연구 지원단을 만드는 것을 소박한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전환을 위한 하나의 퍼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퍼즐 조각들은 하나의 퍼즐을 위해 존재하지만 각각의 조각들은 서로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역 에너지 전환도 국가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 조각의 퍼즐이다. 그래서 지역 에너지 전환의 계획도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어떻게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또 지역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지역 에너지 전환, 그 중에서도 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화 주제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어쩌면 많은 시민분들께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도시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일상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니 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가서 결제만 하면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만 대면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가 문제지? 하고 고민해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만드는 전기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급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탄소 중립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뭐지? 라는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형범 연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박 전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도시에서 정전 위험이 줄어들고 도시가스 보급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그런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에너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일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뭔가 덧붙이자면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만의 그런 문제가 된 것이죠. 수십 년에 걸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고 있는 충남의 서해안 지역을 보면 경관, 환경, 경제 문제 등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죠. 발전소 관계자들은 이런 지역들을 격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장하는 도시가 겪었어야 될 그런 에너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격오지의 삶이 크게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너무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얻기 때문에 이 점이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에너지 이슈에 관심을 좀 덜 갖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관심을 크게 가질 이유를 딱히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슈가 우리 사회에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저희 기후사회연구소에서는 작년에 이 지역 에너지 전환은 사회 혁신을 동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 발간을 기념할 겸 우리 지역들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대담은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여형범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어. 도시 에너지 전환은 사회 전환이라고. 지자체들이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갖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신 박 전 국장님, 이렇게 그 지역 에너지 전환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해왔던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했던 저희가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좋은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바꾸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적, 지역적으로 에너지 불평등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지역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 전환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정책이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자체가 분산에너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자기 지역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에서 생기는 공간적인 불평등, 에너지를 특정한 시민들이 계속 책임지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도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지역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요 관리도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도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소장님, 그 지역 에너지 전환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래 다수의 국제 기구들이 이 에너지 전환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OECD의 경우에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전환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빈곤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 에너지 소비자로서 시민이
저탄소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기후 영향을 줄이고 또 이를 통해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사회적인 효과 그리고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 사례로서 프랑스는 2015년도에 제정한 에너지 전환법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자주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향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에너지 전환이 탄소 감축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회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것이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 국장님, 우리 국내에서도 지자체들이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긍정의 멘션을 날리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실제로 탄소 중립이라던가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도로만 사실은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3년 동안 여러 정치 리더들과 일을 해본 결과 한 5%에서 10% 정도의 단체장들께서는 지속 가능한 목표,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요인들 때문에 지자체들이 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실현이 목표라면 그런 지역 에너지 전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한국은 분산형 저탄소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전환을 통해서 그 온실가스 몇 % 감축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몇 % 제고한다 이러한 정량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전환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민이 소비자로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행동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시민이 미니 태양광이나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에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부에서는 그러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그 저탄소 에너지 기술 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활성화해서 시장의 구조를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에너지 전환에서 지역이 가지는 어떤 기후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지역의 그 고유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역 에너지 전환이 지역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이 할 수 있고 그러한 에너지 전환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역의 가장 최선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사회가 참여해야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에너지 전환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지역 에너지 전환이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처럼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굉장히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품고 있는 사회 혁신이 동시에 추구돼야 된다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의 에너지 전환은 사회 전환이다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에너지 전환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보자고 하면서 에너지 전환 행복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탄소 감축량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몇 개나 창출했는지 그리고 사회 지출 비용을 얼마나 포함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자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에너지 전환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시스템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한 제도와 규정 그리고 사회 에너지 시장의 구조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와 관련한 소비 행동 인식과 규범, 문화가 한데 얽혀 작동합니다. 즉 지역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이라고 하는 양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속성은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한데 얽혀 작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지 실현 가능하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듣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 행복 지수라는 걸로 국내 지자체를 평가해 보면 어떤 점수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로 보면 에너지 전환에서 사회혁신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혁신을 도시인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대로 지역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역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시죠. 도시에서의 지역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에너지 전환의 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여 박사님,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들한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앞에서 도시 시민들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전도 없고 도시가스는 다 보급되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주유소는 언제든지 다 접근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큰 문제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 개선 요구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방정부도 특별히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력과 열을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기업에서 공급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2012년도에 대규모 정전이 국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정전위기 대응 계획, 정전위기 대응 그 연습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했었죠. 근데 이것도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정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뭔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커진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관심도 늘어날 거고 시민들의 관심이나 요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지자체들도 이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미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탈석탄 정책의 영향으로 이제 시민들이 영향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에너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었는데 에너지 팀을 만들고 1년도 못 돼서 에너지과를 만들어서 뭔가 에너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정부의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민들을 좀 더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삶을 좀 변화시키게 하거나 그런 정도의 어떤 정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정책이 시민들을 좀 더 불편하게 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좀 더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 에너지 전환의 다양한 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시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조금 전에 여영범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시의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들은 좀 인구가 적거나 아니면 지역과 지역의 경계여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제 이런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나 어촌에서 실제로 굉장히 지금 심한 지역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도시가 가져가야 될 책임을 다른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가 사실은 에너지 전환을 전면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지역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좀 해보겠다라는 바람이 불었었고요. 2019년에
전국적으로 17개 특광역 시도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실제로 계획은 수립되지만 이 계획이 실행이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이전보다는 좀 넓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진전되었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을 했다라거나 혹은 수요 관리가 잘 된다거나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에너지 계획인데 건물이라던가 수송, 교통 부분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저희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담 주제가 지역 에너지 전환은 사회 전환이다인데 그 앞에서도 지역 에너지 전환이 비단 탄소 감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도 탄소 감축 중심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적인 전환 이만은 아니고 에너지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이 변화하는 소비 행동의 전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탄소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탄소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구조적 전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에너지 접근성을 제고하고 또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는 그런 공정한 전환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얘기들 나눴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도시들의 지역 에너지 전환에는 좀 상당히 보완할 점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술 혁신에 초점 맞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은 아닌 거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만들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뭔가 개선해야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혹은 그룹들이 뭔가 사회 전환을 포함한 이런 형태의 실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력 자립도가 굉장히 도시마다 차이가 나는데 모든 지역이 이제 전력 자립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시에 있는 시민이나 뭐 상인이나 뭐 기업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또는 도시별로 에너지 총량제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건물이나 아니면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어느 뭐 한계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미 이제 수질오염 총량제나 대기오염 총량제와 같은 비슷한 제도들이 이제 도입된 지역에서는 이 총량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시 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뭐 산업을 육성하거나 뭐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에너지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굉장히 큰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변화하도록 그런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그런 뭐 제도의 마련들 혹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이런 에너지 전환이나 사회 혁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에너지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전기나 가스나 열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이게 국가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탄소 중립이라던가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지역 에너지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이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또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전환을 동반하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회적인 전환을 담지 못하면 그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그치거든요. 도시 지역은 지대가 높아서 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이 높습니다. 반면에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많은 인구의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거나 그리고 저탄소 이니셔티브를 확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렇다면 도시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어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발전원을 확대하기보다는 도시에 있는 많은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촘촘한 도시 인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 규범을 확산하고 그리고 도시의 어떤 저탄소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저탄소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탄소 감축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도시는 그러한 점에 훨씬 집중해야 되고요. 도시의 에너지 전환은 탄소 배출량 몇 % 감축이라는 그러한 접근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세 번째 코너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에너지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네,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 궁금증을 가지고 두 분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에너지 전환이 사회전환을 동반해야 된다. 사회전환과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어 봤습니다. 최근에 그 시민 참여형, 지역 주도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역시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연구하셨던 한빛나라 소장님, 지자체가 시민 참여형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잘 수립했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들이 시민 참여형으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여전히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 참여형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서는 공개 공론화의 장을 더 마련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전환 계획의 수립뿐만이 아니라 그 이행하고 평가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의 전환을 위한 어떤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슈에 관심이 크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중앙 집중형의 어떤 폐쇄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시민들은 줄곧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어떤 에너지 소비자로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시민 간의 이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 조합이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더라도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이미 국제적인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참여형에서 시민 주도형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전환을 수립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와 시민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해야 될 만한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요금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일생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감축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와 사회 간의 그 연결고리를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의 헬싱키시의 칼라사타마 지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곳은 그린 스마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지역 주민 논의를 거쳐서 하루 1시간 더라는 비전을 수립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그리고 교통, 물류 이런 부분에 그런 시스템을 효율화해서 탄소를 감축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1시간 더 자기 생활을 이제 세이브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비전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또 동기부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 사회에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비전화하는, 연결해서 비전화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창조하는 작업이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만남과 어떤 교류 그런 장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저탄소의 어떤 지역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또 협력과 연대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 주민 참여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 에너지 전환이 사회 전환과 함께 진행이 되면서 내 삶이 나아진다는 비전을 볼 수 있고, 내 삶이 나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에서 사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그러면 내 삶이 좀 지역 에너지 전환이나 사회 전환을 통해서 좀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과 그다음에 지역사회마다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하나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한빛나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전환에 이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참여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실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의 역할도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을 거고, 일종의 소비자의 역할을 좀 더 넘어서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정책 옹호자, 더 나아가면 시민운동가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거죠.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을 하는 그 에너지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시민들이 직접 연구를 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해법들을 이제 적용해 보거나 뭘 만들어내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민 연구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역할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하게는 이런 시민 개개인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좀 확장된 형태의 그런 실천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로서의 시민, 그리고 생산자로서의 시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연구자로서의 시민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참여해야지 지역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사회가 참여만 하면 지역 에너지 전환, 사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앞서서 지역 에너지 전환은 그 기술적인 전환과 사회적인 전환이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이분법적인 인식을 깨고 이 두 개를 함께 추구해야지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두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하려면 이때 이제 윤활유로서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혁신 담론은
우리가 인류가 직면한 이런 기후 변화와 뭐 빈곤과 같은 그런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기술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는 그런 회의적인 인식에서 200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우리가 파리 협정을 체결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확대인데,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기술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마을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태양광 기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함께 쓴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소비 행동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를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공감대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런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비기술적인 요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사회 혁신은 비기술적인 요인을 변화시켜서 에너지 분야에도 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더 심층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혁신이 에너지 분야에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혁신이 뭐냐?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 사회 주민들이 함께하는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정보의 투명한 공유, 그리고 협력과 연대, 그리고 이것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역량 강화, 이러한 사회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가 변화하고, 이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관계를 바꾼다는 것은, 이를테면은 에너지 소비자이던 시민이 집에 있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거죠. 프로슈머. 그리고 이런 프로슈머들이 모여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면 또 기존에 있던 폐쇄적인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책 소비자이던 시민이 정책 입안자가 되는 그러한 이제 시민의 역할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향식의 의사결정 과정이 확산되면은 지방 정부도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또 덧붙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에너지 시장 구조를 흔들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가 창출되게 하고, 또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소비 양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회 혁신은 경직되어 있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혁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의 물꼬를 틀어서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지역사회가 참여하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네, 사회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자원, 그리고 중재 거버넌스, 또 기술과 훈련 등등이 또 다 같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서 그 참여자들의 관계가 변하게 되고, 그 관계가 변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그 참여자들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사회 구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사회혁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 이런 사회혁신적 방법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이 접근이 좀 가능할까요? 네, 지역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요새 그 시민들의 어떤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또 앵커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큰 어떤 조직들, 이제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들을 보면 뭐 대학, 초등고등학교, 뭐 병원, 뭐 과학관, 박물관, 뭐 미술관, 굉장히 많은 이제 공공기관과 앵커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의 역할, 지역사회 역할을 좀 호명하기 전에 실제로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에너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공공기관이나 앵커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10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대학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규모가 커지니까 전기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 정도 소비를 감당할 정도의 전력망이 구축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정전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대학 내에 있는 특정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의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한 자가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설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건설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앵커기관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역할을 할 때 그 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비를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역사회로 뭔가 이렇게 역할이 확대가 돼야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도 갖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고, 정보, 기술, 공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앵커기관들이 지역과 시민사회의 에너지 전환 실천을 돕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현명한 소비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옹호자나 시민운동이나 교육자나 시민연구, 자유활동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려면 사회혁신을 동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회혁신에는 각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소통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코너를 연인 사이의 어떤 편지 형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조금 고쳐 쓰는 방식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말해주고 싶었어. 지역 에너지 전환은 사회 전환이라고. 우리 이대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기 어려워. 지역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 혁신이 필요해. 같이 하자.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